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무려 46억 년이라는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우리 지구의 거대한 일기장을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글자 하나 없는 이 46억 년짜리 이야기를 대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과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깊고 깊은 역사를 밝혀내는지 그 비밀의 실마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화석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이 과학 탐정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죠. 말하자면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도구인 셈이에요. 뭐 뼈나 껍데기, 심지어는 발자국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지구의 잃어버린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해볼까요? 훌륭한 탐정일수록 자기가 가진 도구를 완벽하게 이해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단서, 바로 이 화석부터 제대로 알아보는 걸로 시작하죠. 이 화석이라는 단서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 둘이 우리한테 전혀 다른 종류의 정보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때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게 도대체 언제 일이었는지를 딱 짚어주죠. 자, 그럼 우리의 탐정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엔 진짜 중요한 두 가지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시상화석. 이건 뭐랄까, 사건 현장의 스케치 같은 거예요. 과거 환경이 어땠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호화석을 발견했다. 그럼 여긴 옛날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표준화석. 이건 사건 발생 시각을 콕 집어 알려주는 시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카짐 딱 삼엽중 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이건 고생대 하고 특정 시간대로 바로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화석이라는 게 단순히 옛날 생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행성 그 자체의 모습, 그러니까 대륙의 모양에 대한 거대한 비밀을 밝혀내면서 말 그대로 세계 지도를 다시 쓰게 만들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이 정말 기묘한 미스테리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식물 화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망망대해로 갈라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심지어 남극이랑 호주에서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식물이 어떻게 그 넓은 바다를 헤엄쳐서 건넜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모든 땅덩어리가 판게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붙어 있었구나. 결국 화석 하나가 세계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이런 단서들이 모여서 어떻게 지구 역사의 거대한 이야기들을 엮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46억 년 역사를 만약 하루 딱 24시간으로 압축한다면 어떨까요? 선캄브리아 시대는요, 아침 0시에 시작해서 밤 9시 반까지 이어져요. 거의 22시간을 차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는 공룡, 포유류,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날의 마지막 한두 시간 안에 벌어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인 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자, 그럼 이제 화석이라는 이 놀라운 단서를 따라서 지구 역사의 4가지 거대한 챕터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도록 하죠. 첫 번째 챕터는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지구 역사의 아주 조용하고 기나긴 서막이죠. 그런데 이때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남세균이라는 아주 작은 미생물이 광합성을 시작한 거예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생명체들이 수억 년에 걸쳐서 뿜어낸 산소가 지구의 대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또 나중에는 치명적인 자외선을 막아줄 오존층의 기초까지 쌓게 됩니다. 정말 작은 미생물이 훗날 모든 생명이 살아갈 거대한 무대를 만든 셈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챕터, 고생대로 들어서자마자 말 그대로 생명의 빅뱅이 일어납니다. 바다는 삼엽충 같은 온갖 신기한 생물들로 그냥 가득 차게 되죠.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육지에서 시작됩니다. 드디어 마침내 오존층이 튼튼한 방패처럼 두꺼워지자 식물과 동물이 물 밖의 신세계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생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 바로 육지 정복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챕터가 나왔네요. 바로 중생대, 공룡의 시대입니다. 거대했던 대륙 판게아가 서서히 쪼개지기 시작했고요. 그 육지는 거대한 파충류들의 세상이 되었죠. 하지만 재밌는 건 이 거인들의 발밑에서는 우리 포유류의 아주 작은 조상들이 아주 조용히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
신생대입니다. 공룡이라는 거대한 주연 배우들이 무대에서 퇴장하자 막이 오르고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바로 포유류입니다. 매머드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포유류는 지구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마침내 우리 인류의 조상이 첫걸음을 떼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요, 지구의 이야기가 늘 이렇게 창조와 번성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좀 바꿔서 거대한 파괴의 역사, 바로 대멸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숫자 5입니다. 지난 5억 년 동안 생명의 이야기에는요, 무려 5번의 끔찍한 대반전, 그러니까 대멸종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지구적인 재앙을 일으킨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과학자들이 지목한 주요 용의자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늘을 잿더미로 뒤덮는 거대한 화산 폭발,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소행성 충돌, 그리고 모든 걸 얼려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극심한 기후변화. 심지어 어떨 때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한꺼번에 덮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5번의 대멸종 사건 연대표인데요. 각 사건마다 당대 지구를 지배하던 생물들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져갔죠. 보면 삼엽충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겪다가 결국 사라졌고, 우리에게 익숙한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저 마지막 5번째 대멸종 때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공룡을 멸종시킨 사건이 사실은 가장 큰 대멸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던 건 바로 고생대 말에 일어났던 대죽음이라 불리는 사건이에요. 이때 해양 생물의 약 95%가 그냥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말 그대로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멸종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렇게 길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아주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끔찍했던 파괴의 사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창조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대멸종은 마치 거대한 리셋 버튼처럼 낡은 생태계를 싹 지워버렸고, 그렇게 텅 비어버린 세상은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억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생명의 거대한 순환입니다. 번성하고 그리고 멸종하고. 하지만 멸종은 결코 끝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닐까요? 만약 공룡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 포유류가 이렇게 번성할 기회는 글쎄요, 아마 영원히 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구의 이 두꺼운 일기장을 생명이란 게 얼마나 끈질긴지, 그리고 동시에 또 얼마나 연약한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먼 훗날 수백만 년 뒤에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 시대의 지층을 파헤쳐 본다면 그 안에서 발견될 화석들은 우리 인류라는 종에 대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바로 지금 그 답을 써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